안녕하세요. 범블라목토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의 역설, 상호금융보다 높아진 은행 주담대금리.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금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 창구를 계속해서 셧다운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려야지만 대출 폭이 줄어도 이 수익률 부분에서는 커다란 또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역전됐어요. 2금융권과 1금융권. 원래 뭐 1금융권이 조금 낮았고 2금융권이 금리가 훨씬 높지 않았습니까? 뭐 더 대출 파이가 많아져서 상호금융 쪽에서 엄청난 또 금리 부담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완전히 역전됐다는 얘기예요. 은행은 4.2%, 상호금융은 4.0%.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주담대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담대 금리 자체를 좀 올리고 있는데 시중은행 1금융권이 4.17 그리고 농협과 상호금융이 4%. 현격한 또 차이가 이제 분명히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반대였죠. 농협과 상호금융 쪽이 훨씬 더 대출 이 파이는 굉장히 컸지만 금리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은행이 이걸 이제 도리어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 좀 이 차주들께서는 부담스러운 어떤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1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금리 4.1%라고 그러지만 요거는 이제 우대금리 다 치고 깎고 해서 4.1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대출 창구 두드려서 가면 6%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로 나오는 공식적 지표의 이 평균 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신규 취급 주담대금리는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6%.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자, 농협보다, 그러니까 2금융권보다 이제 평균 0.17포인트 정도 높은 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신용대출도 똑같습니다. 11월 예금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5.46%. 농협 신용대출 금리는 5.04%. 0.42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에서 1금융권 위시에서 엄청나게 금리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금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옛날에는 1년 전만 해도 경쟁적으로 상생금융이라고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췄는데 이제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인다. 왜? 아니 어차피 대출 파이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은행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에서 이제 빨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빨대를 딱 꽂아놓고 확실한 이 금리 차익을 챙기겠다라는 얘기인데 5년 전에 2% 금리가 이제 주담대 훌쩍 되어가지고 6%로 가고 있습니다. 치솟았다라는 말이 뭐 당연히 나올 정도로 주담대 이 고정금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리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피할 수 있는 금리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6%대부터 이제 이게 들어가자마자 6% 맞아야 되니까 이거 정신없는 그냥 그렇게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일정 정도 이제 꾸준하게 요 선상에서 이제 금리를 물어야 되는 건데 이거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문턱이 높아 버리니까 변동금리는 5.87 정도 됩니다.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정금리보다는 금리가 좀 싸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변동금리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변동금리도 주변 금융 상황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서 변동금리 물어도 이거 고정금리보다 훌쩍 더 뛰어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출 받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벼락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6% 넘어가는 금리 물어야 되니까 집을 산 이후의 삶은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이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달팽이와 같은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달팽이와 같은 집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돌아오는 이 금리를 쳐내야 되거든.
6% 이상의 금리를 쳐낸다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 받아가면서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뭉텅이 돈들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기저에 움직이고 있는 국채금리 자체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4%대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금리 역시도 지금 3.5에서 이제 4%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에 가장 직렬 연결된 영향을 주는 어떤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내려왔는데 지금 살짝 또 1450원, 1460원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되면 연기금 동원해서 어느 정도 진화에 나섰던 그 모든 액션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높다. 1460원 뚫어버리면 이거 1480원 금방 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환율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그리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상당히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고, 외국인들이 일단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환율이 높아버리면 수익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잡아야 되고, 굉장히 좀 주담대 금리는 이제 환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채금리 영향도 받지만 환율 영향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지금 기존 차주들이 더 문제라. 왜냐하면 너무 거하게 대출받았거든. 집값이 정점에 이르렀던 2021년부터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거의 최정점 아니었습니까? 서울 집값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 오르고 미국 국채금리까지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정신없이 금리를 쳐내야 되는, 그러니까 매달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하는, 삶의 질이 훅 떨어지죠. 집을 샀을 때는 삶의 질이 좋아지라고 집을 샀지만 이거 집을 사자마자 삶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리면 집을 뭐하러 사냐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구가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미 연방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거 관세 정책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에서 합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일 오전 10시인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주 유력한 판결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0일입니다. 10일 자정 12시. 그러니까 10일이면 오늘 이제 9일이니까 오늘 12시가 되겠네. 오늘 자정. 미국 주식 한참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판결이 딱 나와버리면 뭐 하루 이틀 정도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갈 텐데, 어마무시하게 금융시장은 대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 결정 나고 진입할까 말까 주식 하시는 분들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요거 대법원 판결 나고 뭐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일단은 금융시장은 박살납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박살나고 가상화폐 시장 박살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원상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추가 지금 주목이 되는데, 폴리마켓에서 이제 이미 트럼프 관세 뭐 대법원 합헌 확률이 22%로 급락해 버렸어요. 폴리마켓은 거의 이제 90% 이상 적중률을 가지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7일 전보다 8% 급락을 했고요. 관세 정책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의미하고 있어서 대혼란의 양상이 일어난다. 지금 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요새 뭐 약부합 상태죠. 약부합 상태. 이게 이제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찌 보면 반대적으로 대바겐세일을 하게 되는, 미국 주식 대바겐세일 2, 3일 동안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만큼 주가가 뚝 떨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코스피는 뭐 이제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대로 때려 맞겠죠. 쓰나미가 쫙 몰려오니까. 오늘 뭐 겨우겨우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거 이제 미국 시장 때려 맞으면 월요일 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 관세 부분이 불합리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확정 판결로 나오게 된다면,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간만에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그냥
뭐 충격파로 그대로 때려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 계속적으로 이제 주담대 금리 자극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대로 이제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어떤 이 금융시장의 지형도 변화,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참 1월 달에는 이 급박한 상황들이 좀 많이 온다. 그죠? 뭔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연끌족들은 정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겠고, 코픽스도 뭐 3년 만에 상승폭 최대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5.825%. 12월 16일입니다. 자, 12월, 같은 12월 달인데, 뭐 5.865에서 6.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변동금리, 혼합형금리. 자, 그리고 1월 달 넘어서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연끌족들 이제 아파트 원금이자 못 갚으면 고스란히 집을 넘겨야 됩니다. 이걸 임의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빚 못 갚으면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로 본질적으로 내가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내 집을 샀다 하더라도 그 집 주인은 은행이라. 자금이 흘러가 버리지 않으면, 현금이 돌지 않으면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내가 잡은 집인데 그냥 피눈물 나죠.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금 4년 만에 최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낙찰가율도 이제 사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84.5%. 그러니까 경매라도 나오면 요 경매를 물어가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 수요도 지금 줄고 있고요. 경매 건수는 폭증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이거 고스란히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가 경매 시장 아닙니까? 경매 시장에 이렇게 딱 렉이 걸려버리면 앞으로 이제 매매가 시장도 확실하게 가격 조정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심지어 연예인, 뭐 가수 임창정까지 뭐 수도권 아파트 상가 경매 폭증할 정도로 지금, 아니 연예인들 뭐 현금 박치기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경매로 내놓는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 이후에 9년 만에 1만 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집합 건물 경매 건수 폭증은 앞으로 매매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합헌에 맞지 않다,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 박살나고요, 주식시장 박살나고요, 코스피 코스닥 박살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융지형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국채금리, 코픽스금리, 주담대금리, 그 주담대 못 갚으면 경매, 그 경매 못 갚으면 그냥 뭐 집 못 사는 사람 보고 벼락거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벼락거지 되는 거야.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버렸으니까. 이제 뭐 자금 자체가 이제 거의 돌지 않는 상황에, 정말 돌지 않아서 도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임의경매라는 건 굉장히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대출 이자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면 매일매일이 이제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1,118건에 달하지 않습니까? 전년 같은 기간 30% 가까이 늘어난 그런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뭔가 집을 내놓으면 빨리빨리 팔리고 사줄 사람이 있고 자금 여력이 있어서 그 집을 집어가야 되는데, 지금 강남도 지금 올 들어서 1월달 4건 나왔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20억, 30억, 뭐 심지어 80억 하면 뭐합니까? 지들끼리 반짝반짝 빛나면 뭐하냐고. 그 빛을 비출 때 정말 박수 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없어, 주변에. 그렇게 그 집을 반짝반짝 빛나는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뭐 엄청난 이 대출 물고 들어가가지고 금리 허덕허덕거리면서 갚으면서 그 집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야. 나는 죽으라고 빚을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그 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뚝 떨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집값 자체가 뭐 더 올라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강남구 더 펜트하우스 청담 35억 떨어졌습니다. 12월 달에. 이야. 동양파락원 11억 3천 떨어졌어요. 네. 엄청난 하락 양상. 보이는 곳들이
드문드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 12건입니다. 예, 송파구는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소통의 어떤 입지 소통의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래 회전율이 좋았는데 12건밖에 안 나와.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패밀리 13억 7천, 올림픽 선수 기자촌 8억 8천, 위례 신도시 송파프로즈 7억 9천, 잠실 주공 5단지 7억 3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쫙 늘려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폭들이 크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강동구 역시도 3건에 그칩니다. 강동구도 이제 강남 4구로 편입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네 아닙니까? 고도가나태원이 4억 떨어졌고요. 선사현대 3억 5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 거래가 왜 중요하냐? 그만큼 앞으로 주택시장에서의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선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집을 팔고 나가야 될 뿐이고 사정이 있어서 빨리 급매로 가격을 낮춰서 나간 분들이고 또 위기감을 또 느끼는 그런 분들이 좀 빠른 분들입니다. 촉이 좀 빠른 분들이라 빨리 팔고 나가야지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좀 손해 안 보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거래가 나옵니다. 하락 거래도 아니죠. 자기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치고 들어왔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어서 뭐 집값이 19억, 14억 했지. 이 양반들 들어올 때 뭐 한 3, 4억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예. 고도가라테오는 3, 4억은 아니겠다. 예. 하여간 10억 밑으로는 뭐 확실하게 들어왔죠. 선사현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좀 오래됐으니까 아파트가. 여기도 뭐 확실하게 한 5억 밑으로 들어왔을라나? 그죠? 4억 정도? 그래도 얼마입니까? 이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하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마포구도 뭐 2건, 딸랑 2건이에요. 마포구 한강 프로지오 7억 하락했고, 공덕 레미안 4차 6억 2천. 12월 달과 11월 달에 거래인데, 확실히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마포구의 어떤 집값 자체가 이제 버티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야지 계속해서 버틴다라는 느낌만 가진다면, 아무런 수요 없이 그렇게 호가로 버티면 뭐 하겠습니까? 성동구, 딸랑 2건, 현대아파트 7억 5천, 대림강변타운 7억 떨어졌고요. 노원구도 22건.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2건에 그치고 있어요.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4억 2천, 4억 1천만 원. 12월 달 거래입니다. 노원구는 가뜩이나 집값도 안 오른 데다가 규제는 강남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죠. 토호제 우선적으로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게 토호제는 해결되리라 해제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집 때문에 참 사람들이 좀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내가 스스로 무주택자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주거지 변경하고 저의 모든 물질적 소유를 팔겠습니다. 집도 갖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머스크 형님이 굉장히 요새 구도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자기 집 아닌가? 그러니까 뭐 굳이 집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 여유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머스크의 사고 자체가 또 뭐 그렇게 큰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숨겨진 그 또 어마무시한 또 계획이 있죠. 스페이스X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200조 몸값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국내나 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로켓랩이나 또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주식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걸을 건 거르고 걸러서 들어야 된다.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집이지 뭐. 하여간 뭐 그래도 중요한 건 집은 buying 사는 게 아니라 living 사는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무주택자들이 뭐 내가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이가 얼마 없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리빙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한 그런 어떤 건물이지 이게 그냥 buying 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려 시세 차이 그거 몇몇 선수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그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피로도가 좀 줄죠. 뭐 재건축 해봤자 뭐합니까? 10억을 더 내야 되는데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의 정말 운명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좀 차분하게 좀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좀 허들이 낮아진 그 집값 좀 차분하게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아니, 내가 집을 막연히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건. 그냥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가치로 좀 자꾸 전환시킨다면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그렇게 또 아련할 것도 없고, 그죠? 예.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죠. 주담대금리도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접근하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